안녕하세요. 점프투 스프링부트 3 1회차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스프링부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세세하게 잘 쓰여져 있어서 책 내용만 잘 따라 한다면 결과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치다가 뭐 오타라든지 뭐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네, GitHub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잘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라는 거는 웹 프레임워크인데 웹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네, 자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는 톰캣이라는 서버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요즘은 이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따로따로 만들어내려면 뭐 각각 라이브러리도 따로 가져와야 되고 관련된 설정들도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네,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몇 가지 설정, 뭐 몇 줄의 코드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바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이 스프링 부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만들어 보겠지만 이제 간단한 컨트롤러 코드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도 그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네, 컨트롤러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라는 거는 이제 보안 기능에도 굉장한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격, 네, 외부의 이제 이런 공격들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런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구현을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는 이미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완성형에 가까운, 네,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대부분 다 있다. 네. 잘 찾아서 조합을 하는 게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스프링만 썼었다면은 톰캣과 같은 이제 와스, 네, 뭐 컨테이너라고도 하는데 이런 와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스프링 부트는 이런 와스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톰캣 설정으로 인한 또 번거로움이, 네, 줄어든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설정이 굉장히 간결하고 쉬워서, 네, 또 이 프로젝트 시작,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프링 부트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음, 편하고 좋다, 뭐 이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2절에서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데, 이 스프링은 이제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제 자바 개발을 위한 JDK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JDK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라클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해당 JDK를 다운받고, 네,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 안정된 버전이라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JDK 버전이 크게 뭐 버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적당한 버전으로 JDK를 설치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옛날 버전, 뭐 JDK 8 버전이나 11 버전은 네,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17 버전 이상의 그 JDK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을 이렇게 잘 따라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렇게 그 자바 버전이라는 네, 명령 프롬프트에서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그 자바 버전이 설치한 버전이 그대로 뜬다. 그러면 설치가 잘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TS,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용 프로그램 ID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IDE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DE가 이제 STS라는 그 IDE가 있고 얘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지만 요즘 이제 인텔리제이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풀스택, 그러니까 프론트와 백엔드를 그리고 DB까지를 모두 다 개발을 할 때는 인텔리제이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어,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유료 버전, 인텔리제이 유료 버전을 쓰지 않는다면 STS가 좀 더 적절한 네, 개발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STS를 다운받는 경로는 이렇게 이제 그 스프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기준에서는 이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이렇게 스프링 STS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실행하면 STS를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처음에 뜨는 부분이 이제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저장될 공간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경로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본 디폴트로 있는 경로를 사용해도 네,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TS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create new start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네,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아니면 파일 메뉴에서 new를 클릭한 다음에 네,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걸로 선택해서 들어가 줘도 됩니다. 자, 요 부분은 굉장히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자리에다가 그 프로젝트의 이름 SBB라고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SBB라고 입력을 해주고 여기 이제 그래들 그루비라는 항목. 네, 요거는 이제 빌드 도구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데 요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자바 버전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금 전 이제 설치했던 JDK 버전에 맞게끔 네, 그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17 버전이 깔려 있으면 17, 뭐 21 버전이 깔려 있으면 21, 20이 깔려 있으면 20 이렇게 그 자기 본인의 이제 JDK 버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그룹 여기 부분과 그다음에 패키지 부분 네, 요 부분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 스프링 부트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예, 요것도 그 영상을 보는 시점에 맞게 그냥 숫자만 써 있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보면은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종의 베타 버전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 그냥 숫자만 딱 써 있는 그런 버전을 선택하면 안정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뭐 디펜던시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걸 선택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웹이라고 입력한 뒤에 여기에 나오는 메뉴에서 스프링 웹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눌러서 네, 프로젝트 그 생성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실행했을 때에는 여기 밑에 이제 조금 뭐가 초록색으로 이제 뭔가 진행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받는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만 더 다운받게 돼서 네,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프로젝트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관련 설정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이제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흔히 인터넷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뭐 클릭, 뭐 입력,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서버로 보내는 요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를 클릭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화면은 서버에서 주는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청과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웹 서비스를 할 때 이제 IP 주소라든지 포트라는 정보도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제 IP 주소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주소값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프로토콜, 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써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웹서버를 이제 구축을 했을 때 가장 이제 개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형태가 로컬호스트 8080이라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이라는 거는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자신을 네, 지칭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080이라는 거는 현재 내 컴퓨터에 8080 포트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서버에다가 헬로라는 주소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 패키지에서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뉴 클래스를 해서 네, 이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헬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예제 있는 것처럼 이제 자,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스프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골뱅이, 네, 뭐 어노테이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네,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추가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임포트 문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뜨게 되면은 네, 마우스를 올려서 그 해당 어떤 이런 라이브러리를 네, 임포트하는 그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겟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 요것들도 다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노테이션들이고요. 자, 이제 요 겟매핑이라는 거는 요 주소로 요청이 오면은 이 메서드를 실행하겠다. 네,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폰스 바디라는 거는 이제 출력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하겠다. 이제 요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게 되니까 일단은 네, 한번 작성을 해서 네, 따라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순서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부트 대시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트 대시보드. 아니면 이제 그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네, 여기에 있는 부트 대시보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이 부분에 이제 그 어떤 실행하는 부분들이 쫙 뭔가 올라오는 게 보일 거고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8080 그다음에 슬래시 헬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게 브라우저 상에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그 한번 STS에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부트 대시보드 아이콘이고요. 네, 보통 여기에 부트 대시보드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 헬로 네, 그랬을 때 헬로 월드라는 그 텍스트가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여기 임포트 문장이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혹시 여기에 뭐 오타는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스프링 부트 도구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라는 도구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번 서버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만 해도 서버가 이제 다시 시작, 알아서 다시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도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리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고, 자,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파일에 보면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만 하고 저장하고가 끝이 아니라 자, 이제 그 build.gradle에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그래들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이 추가한 그 디펜던시를 우리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네, 제대로 이 추가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데브 툴즈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를 한번 재시작해 보면은 이제 요 주소로 접속했을 때 요 텍스트가 화면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저장만 해보고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면 네,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뀐 텍스트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또 살펴보면은 그 여기 build.gradle 이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면은 네, 추가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클릭을 했을 때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네, 이렇게 해줘야만 제대로 그 디펜던시를 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얘는 또 별도로 좀 설치해줘야 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롬복 라이브러리 다운받는 요 주소로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자, 이제 요거는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얘를 이제 다운받은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러한 모양의 창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롬복을 어떤 아이디에다 적용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냥 체크만 해주면 되고 만약에 나와 있지 않다면 네,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STS를 설치한 경로를 찾아서 그 실행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가 여기에 추가가 되면은 인스톨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네, 롬복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톨 석세스풀이 뜨고요. 네, 그냥 빠져나가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롬복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롬복을 추가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그래들 그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로 롬복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제 요 롬복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단순히 롬복 확인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gett와 setter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은 그 얘네들에 대한 이제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tter, getter를 네,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네,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getter, setter를 쓰게 되면 이렇게 다 일일이 써줘야 되는데 롬복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getter, setter, 어노테이션만 여기다 붙여주면은 네, 굉장히 코드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필드 값들을 수정하게 되더라도 이 필드 값을 수정하면 getter, setter도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getter, setter를 쓰게 되면 네, 그냥 필드 값만 수정하면 알아서 수정된 이름의 getter, setter가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롬복은 이제 생성자도 또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프링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required args constructor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어, 이 파이널이 붙어 있는 필드를 이제 매개 변수로 하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러한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런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required args constructor를 이용하면 네, 굳이 이런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 네, 어노테이션 한 줄만으로도 생성자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회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게 1회차에서는 좀 설치하고 세팅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차근히 좀 따라 하시면서 네, 세팅이 좀 되도록 해야 이제 그다음 예제부터 그다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